조계종 종정 진제 법원대종사가 오늘 동안거 결제에 들어가는 수행자들에게 법어를 내렸습니다. 진제대종사는 일념 3매에 들어 부동 일념이 되면 견성 대우하게 된다고 설했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고려시대 청자운반선에서 나온 청자바루를 선별해 공개했습니다. 태안 앞바다에서 발굴한 2만 3천여 점의 청자 가운데 청자바루 138점을 전시합니다. 구례화엄사가 내일 광주시 하남동에 빛고울 포교원을 개원합니다. 30대인 연성 스님이 주지를 맡아 호남 불교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지역 사부대중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데뷔 40주년을 맞은 이철수 판화가가 선종 대표공안집 무문관을 소재로 작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무문관 연작 51점 등 총 98점으로 부처님의 지혜를 풀어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 법원대종사가 오늘 동안거 결제에 들어가는 수행자들에게 법어를 내리고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진제대종사는 행주좌와 어묵동정 모든 순간에 화두를 챙기고 오매불망 뼈고래 사무치게 의심하면 석 달 안에 모두 견성할 수 있다고 독려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20년을 참구해도 진리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보고 듣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간절한 생각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육근육식의 경계를 다 잊어버리고 일념 3매에 들어 부동일념이 되면 호련히 견성 대우하게 된다고 설했습니다. 올해 동안거에는 전국 100여 선원에서 2천여 수주화가 방부를 드리고 오늘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석 달 동안 정진을 이어갑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고려시대 청자운반선에서 나온 청자바루를 선별해 일반에 공개하는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고려시대 바루를 통해 당시의 불교 문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특별전을 이경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스님들이 공양할 때 사용하는 그릇인 바루. 바루는 소욕지족의 삶의 표상이자 전법의 정표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태안해양유물 전시관이 지난 2007년 발굴된 고려시대 청자운반선 유물 2만 3천여 점 가운데 선별한 청자바루 138점을 공개했습니다. 175점의 청자바루 중 엄선한 138점의 청자바루를 전시하였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연구한 청자바루의 성과를 알리고 고려 청자의 우수함과 불교와 고려 청자의 관계 등을 여러분께 선보이기 위해서 기획된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는 총 3부로 구성해 바루가 가지는 의미와 태안선과 고려 청자, 고려시대 불교 문화 등을 조명했습니다. 제1부 불교 바루를 지니다는 영국사지 출토 청동바루, 산해사와 구인사 소장 청동바루 등 고려시대 바루를 통해 바루의 기원과 의미, 사용법 등을 알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제2부 바다 바루를 품다에서는 강진 가마터 출도 청자바루 조각, 태안선 발굴 등을 소개하고 태안선 청자바루를 대량 전시해 청자바루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총 3개 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태안선에서 발견된 청자바루는 2부 바다 바루를 품다에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에필로그에서는 파주 헤어먼지에서 출토된 청자바루를 통해 태안선 바루의 용도를 추정해보고 서산대사와 관련된 유물과 현대 바루를 같이 전시해 바루 전통의 개성과 의미를 살필 수 있겠습니다. 특별전 해저만발 바다에서 만난 바루는 내년 5월 15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경진입니다. 영천은혜사가 내일부터 이틀간 경내 일원에서 도시민과 함께하는 중학 8공산 은빛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은빛 문화제는 내일 오전 9시 30분 청통풍물단 길놀이를 시작으로 경천신명회 산신제, 굿거리 공연 등이 이어지며 저녁 6시에는 웅산밴드의 개막 공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에는 은혜사 창건 1212주년 계산대제 법요식이 봉행되며 오후 5시부터는 대중가수 김수희, 김연자, 진성, 송가인, 은가은 등이 출연하는 은빛음악회가 열립니다. 전통마당놀이, 민속 줄타기 공연, 은빛바다 라이트가든 등 다양한 볼거리로 지역민들에게 힐링을 선사하는 은빛문화제는
주간 방송사인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 불교TV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됩니다. 구례화엄사가 내일 광주 하남동에 포교원을 개원합니다. 35의 젊은 연성 스님이 주지 소임을 맡아 포교원을 이끌어갈 예정인데요. 연성 스님을 김민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애쓰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사찰 음식 도시락을 전달하며 격려하는 젊은 스님. 화엄사 빛고울 포교원 주지 소임을 맡게 된 연성 스님입니다. 아직 개원 전이지만 벌써부터 지역 관공서와 단체를 찾아다니며 얼굴 알리기에 분주합니다. 밝은 미소로 사람들을 대하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화엄사 대중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이 한가득입니다. 화엄사를 대표해서 여기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어깨도 무겁고, 그렇지만 이게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고 원력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제가 그 힘을 다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원 준비로 포교원에서 생활한 지 2달 남짓. 매일 기도를 거르지 않고 항상 사람들과 가깝게 소통하면서 이미 신도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연성 스님은 젊은 친구들한테는 젊은 층에 맞춰갖고 설법을 잘해주시고 우리 의견들 다 수렴해서 우리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인기 짱이에요. 사실 연성 스님은 13살에 안양 용화사 포교원 생활을 시작해 10년 넘게 수도권 포교 현장을 누볐던 도심 포교 전문가입니다. 최근까지 화엄사 살림을 책임지는 원주 소임을 보며 대중 외호에 불편함이 없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사제 간의 인연보다 이런 경험과 능력, 포교 원력을 높게 평가하고 막중한 소임을 맡겼습니다. 젊은 나이에 열심히 뛰고 또 젊은 생각을 가지고 또 많은 불자들의 사랑방처럼 편안한 마음을 유지시켜 주실 때는 세납의 중요성도 분명히 존재하긴 하고요. 열심히기도 하고 적극성, 원력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35의 젊은 스님이 호남 불교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지역 사부 대중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주시고 저로 인해서 또 이 포교원으로 인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전 그걸로 만족합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법보종찰 해인사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8만 대장경 사전 예약 탐방제를 내일부터 재시행합니다. 해인사는 위드 코로나 1단계인 단계적 일상복귀에 맞춰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사전 예약 확정된 800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인사는 8만 대장경 사전 예약 탐방제 재시행으로 선조들의 호국 애민 정신을 되새기고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신규 참여 신청은 오는 11월 22일 낮 12시부터 해인사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예약 확정 후 내년 1월 15일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2회에 걸쳐 관람할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 부처님 말씀에 기대고 싶지만 어렵고 모호한 책들의 공부를 포기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선지식들의 화두를 정감 있는 판화와 재치 있는 문구로 표현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철수 판화가의 전시를 이효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옛 선지식들의 화두를 모아놓은 책 무문관. 무문관 속 화두가 투박하지만 정감 있는 판화로 재탄생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판화에 녹여 세상과 소통하는 이철수 판화가의 작품입니다. 데뷔 40주년을 맞은 이철수 판화가가 선종 대표 공안집 무문관을 소재로 지난 17일 작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무문관 연작 51점을 비롯한 총 98점의 작품이 관람객을 만났습니다. 작가는 마음 공부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다며 일반인들도 쉽게 무문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아주 부박해져서 물질의 정신이 팔려서 정신적 위기를 마음 아니면 건너갈 방법이 없겠다고 생각해서 무문관을 선택하게 됐어요. 무문관 속 글귀에 작가의 현대적인 해석과 판화는 관람객의 재미와 이해를 돕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던 수행 공부가 일반 제가불자에게도 쉽게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작가는 부처님 지혜의 보편화가 필요하다며 스님들이 무문관을 보며 수행하듯 관람객들이 편화를 보고 마음의 울림을 얻어가길 당부했습니다. 무문관 외에 일상적인 언어로 풀어낸 불교적 지혜도 선보였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 나뭇잎은 심하게 휘날리지만 나무 기둥은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서 있습니다. 작가는 물질에 사로잡혀 마음 기댈 곳을 잃은 사람들이 작품을 보며 마음의 중심을 잡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마음의 치유책이 그렇게 쉽게만 가능한 것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런 준비는 좀 가지고 이 작품을 만나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지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늘도 조각을 이어간다는 이철수 작가. 작가의 편화전은 인사동 인사아트센터 제2전시실에서 오는 29일까지 이어집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부산불교 합창단 연합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1 부산불교 합창제를 개최했습니다. 부산불교 합창단 연합회는 지난 1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부제로 나무 관세음보살 등 다양한 찬불가와 축하 공연 등을 선보이며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했습니다. 정임숙 회장은 전체의 조화를 위해 자신을 낮추고 남을 배려하는 합창의 정신을 통해 위드 코로나를 넘어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범어사 합창단과 삼광사 화엄합창단, 동명불원 가람소리 합창단을 비롯해 부산불교 지휘자 중창단이 동참해 다양한 찬불가를 선보였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제가 신도들의 새로운 신행문화 확산을 위한 두 번째 순례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포교원은 지혜의 숲길, 천은사 상생의 길, 리플렛을 제작하고 구례 천은사를 중심으로 한 세 가지 순례길을 제시했습니다. 리플렛은 청류계곡 등을 따라 천은사를 한 바퀴 도는 1km의 나눔길을 소개하고 천은저수지부터 수류관측대까지 1.2km를 걷는 보듬길, 천은사 산문에서 출발해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수홍루까지 1.1km 코스의 누림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순리하는 방법과 순리의 발원문은 물론 초심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순리하는 의미, 천은사와 아미타 신앙도 실었습니다. 동국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포항 원법사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원법사장학회 이사장 해운 스님은 어제 동국대 건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서울 캠퍼스 1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10명에게 각각 장학금 100만 원을 전달하고 장학기금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해운 스님은 원법사장학회는 지역 인재 양성과 발굴을 위해 2008년 결성됐다며 장학생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미래 인재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건학위 최고위원회 위원장 돈관 스님은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단비를 내려주는 큰 역할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템플스테이에 10회 이상 참여한 우수 참가자를 대상으로 특별 템플스테이를 개최했습니다. 우수 참가자 템플스테이는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3일부터 1박 2일간 구례 화엄사에서 진행됐으며 입제식을 시작으로 불교 역사 문화 강의와 새벽 예불 등 한국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국악과 클래식이 만나는 작은 음악회를 열어 가을의 정취가 어우러진 고즈넉한 산사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우수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무료 템플스테이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음과학원의 대표 마음공부 프로그램 중 하나인 공생실천과정이 20년을 맞았는데요. 수강생들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갈등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2년 10월 1기 강의를 시작으로 20년 동안 발전을 거듭하며 마음 공부의 길을 안내하고 있는 한마음과학원 공생실천과정.
35기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강의실에 배움의 열정에 가득 차 있는 수강생들이 가득합니다. 이번 과정의 화두는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한마음과학원 지도법사 해찬 스님은 다양한 예시를 통해 다가오는 인연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 건물 하나 지었다 치봐요. 상가에 수 없는 분야별의 인연들이 돌아와서 역할을 하죠. 이게 집이라면 그 인연들이 다른 데로 간 게 아니고 나를 벗어나서 다시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수강생들은 토론 시간에 서로의 상황을 공유합니다. 그 과정에서 각자가 가진 문제들을 객관적인 관점으로 관하며 꼬여버린 마음을 풀어낼 실마리를 찾습니다. 이날 서울대학교 박종래 교수의 특강도 진행됐습니다. 박 교수는 추상적으로 표현되는 마음이 한마음과학원을 만나 어떻게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하며 대행선사에게 받았던 가르침을 수강생들에게 전했습니다. 일체 재불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선법과 가사를 계속 음미하고 참고해봐라.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기존 수강생들의 입소문을 통해 찾는 수강생들도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들은 어떻게 마음을 굴려야 인생을 설계하는지 함께 생각했습니다. 재입력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았고 오늘도 이제 수업을 들었듯이 제가 이제 겪고 있는 화나 불안함 같은 것들을 재입력을 통해서 조금 더 마음이 평온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 다 내 마음에서 시작된 것 같다 이런 거를 좀 알게 돼서 마음 돌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그 부분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관하고 굴려야 하는지 20년 동안 한 우물을 파고 있는 한마음과학원의 활동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천태종 불자 650여 명이 3기의계와 5계를 수지하고 불태전의 신심으로 보살도 실천을 서원했습니다. 천태종은 지난 14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불기 2565년 금강계단 신도수계 산림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안거수행과 백만도 기도정진을 성만한 사람 가운데 모범불자를 선발해 청신사 88명과 청신녀 553명 등 총 641명이 계를 받았습니다. 장귀 합장을 한 불자들은 한 목소리로 참회 진언을 외며 일심으로 계를 잘 지키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종정 도용대종사는 금강사를 수한 수계제자들에게 해탈을 이루는 길 가운데 계의 향기가 으뜸이라며 5계를 지켜 보살도를 행하길 당부했습니다. 흔히 부산을 불심의 도시, 불도로 부르고 있는데요. 부산은 유서 깊은 사찰과 스님, 신행단체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불교 역사의 한 축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익채 전 금정중학교 교장이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부산 불교 역사를 정리한 새 책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입니다. 현익채 전 금정중학교 교장이 편집위원장으로 참여해 2014년도에 발행된 부산 불교 100년의 발자취 물처럼 살거래이 360여 페이지에 달하는 책은 1900년대부터 현대까지 사진과 문서 자료를 통해 부산 불교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익채 전 교장이 부산 불교 총남, 지지 않는 향기 연꽃 부산 등 새로 수집한 소장 자료를 토대로 새로운 집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탈종교화와 코로나19로 인해서 불교계도 많이 위축되고 또 불교단체도 사라지거나 그 자료가 많이 산실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것을 후시에 남기고 싶은 마음, 그것도 제가 한 반세기 동안 부산 불교에 활동하면서 수집한 자료가 한 3,000여 점이 됩니다. 이것을 좀 부족하나마 정리해서 후시에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조그만 원력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 불교 월간지에 사진으로 다시 보는 근현대 부산 불교를 연재하고 있는 그는 기존 자료와 연재를 통해 정리된 자료를 보완해 단행본을 만들겠다는 원력을 세웠습니다. 많은 책을 집필하며 쌓아온 기존 자료도 방대했지만 근현대 부산 불교 단행본 제작을 위해 부산 지역의 스님과 신행단체 관계자 등을 만나며 새로운 자료를 찾았습니다.
예전 자신이 만든 부산불교사 연표를 토대로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부산불교 역사를 사진과 문서를 바탕으로 철저한 고증에 입각해 시대별, 주제별로 나눠 2년여간 집필할 예정입니다. 제가 한 2년 정도의 목표로 지금 한 반년 정도 됐으니까 앞으로 1년 반 동안 더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한 2년 계획으로 이 자료를 정리하고 하는데 아마 내년 연말에 단행본으로 이제 좀 발간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료 축적과 꼼꼼한 손길로 부산불교의 역사를 책으로 기록한 현익채 정 교장. 기존 자료와 함께 새로운 자료들로 100여 년이 넘는 부산불교의 역사를 정리하는 그의 작업에 사부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재봉덕입니다. 비슬산 대견사가 지난 14일 대견보궁합 광장에서 제4회 정성천왕 산신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산신대제는 천수발화를 시작으로 대견사 비파앙상블 합창단의 음성공양 등으로 진행됐으며 나라의 안녕과 가정의 평안, 조상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대견사 주지 법희 스님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 예로부터 대견사는 가정의 평온과 국가 융성의 능락지라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좋은 행동과 말, 마음, 생각을 갖춰 이웃과 함께 나누자고 말했습니다. 빛을 사는 산신이 주석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이련 스님이 22년 동안 주석해 명산 중 명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주 본사 신도들과 스리랑카 불자들이 음식과 가사를 공양 올리는 카티나 법회를 지난 14일 봉행했습니다. 보은사 목련합창단의 음성공양으로 시작한 법회에서 불자들은 보은사 주지 도제 스님과 상좌인 수담마, 명선 스님 등에게 가사 공양을 올렸습니다. 다문화 노동자들을 위해 시민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보은사 주지 도제 스님은 먼 타국에서 힘들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건강하게 열심히 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보은사는 해마다 북한 이주민과 다문화 이웃 등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자비 나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삼론종이 지난 15일 서천 천용사에서 창종주 대산스님 열반 21주기 추모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다례제에는 종정 해승스님과 3세 종정 해공스님, 총무원장 해불스님, 종회의장 지경스님 등 종단스님과 대산문도회가 참석했습니다. 총무원장 해불스님은 초대 종정이신 대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전 종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수행에 정진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대산스님은 제천 원각사에서 영하순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45년 정암사 강원에서 사교과를 수료하고 1989년 삼론종을 창종해 초대 종정을 역임했습니다. 태고종 제주 반야사가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하고 아픔 치유 기도 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14일 반야사 대웅전에서 열린 점안법회는 전통 불복장 무형문화재 보유자 수진스님 증명으로 석가모니불과 약사열애불, 미륵존불 삼존불에 이어 후불탱화와 선왕대신, 나반존자님을 봉안했습니다. 주지 현파스님은 오늘이 있기까지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약사열애 부처님의 서원처럼 중생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기도 도량으로 일궈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회에는 태고종 후법원장 도학스님과 제주 종무원장 구암스님, 김태석 도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11월 19일 금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